그 사람의 얼굴이 훨씬 커져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노화나 혹은 선천적인 지방이나 근육의 처짐이 연관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목주름과 이중턱, 우리가 보통 투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5가지 스텝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논문은 5 Steps of Neck Lift라고 해서 PRS 저널, 즉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2015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자,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스텝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투턱이 생겼다, 혹은 목주름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노화나 혹은 선천적인 지방이나 근육의 처짐이 연관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40대, 50대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목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목주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결국에는 목 밑에 있는 근육이 처지면서 칠면조처럼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턱 라인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불룩하게 내려오는 형태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목의 처짐이죠. 저는 사실 이 목 쪽에 생기는 이 변화는 얼굴의 변화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옆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봤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훨씬 커져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영해 보이고 좀 더 건강해 보이는 것을 원하신다면 목주름이나 혹은 투턱 부분, 이중턱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성형외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왼쪽에서처럼 목주름이나 아니면은 목 근육, 목 지방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도 칠면조처럼 불룩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이 들어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는 효과가 되죠. 그래서 목주름이나 아니면은 이 투턱 부분이 정리가 되면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훨씬 건강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 주변에는 근육과 지방, 전 이 2가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나이가 젊을 때는 이 턱 밑에 있는 지방이 가장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을 때 투턱이 생기는, 바로 이것은 거의 지방과 근육의 영향일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나이가 들면서는 피부가 처지면서 이 바깥쪽까지 목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목이 전체적으로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논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내 얼굴의 턱 밑쪽에 팻 티슈나 아니면 지방 티슈나 아니면은 근육이나 이런 부분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환자한테 어떤 수술이 가장 맞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에서는 턱 밑쪽에 어떠한 컴포넌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턱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지방일 거고요. 그 옆에 submandibular jaw fat component라고 해서 우리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울이라고 해서 이 심술보가 생긴다 그러죠. 이 부분도 결국에는 지방이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우리가 목 근육이 이렇게 쫙 횡단하게, 그러니까 세로줄로 쫙쫙 가게 되는데요. 이 아나토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가 이제 어떠한 목 쪽의 리프팅이나 투턱 수술 혹은 이중턱 지방 이런 걸 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불룩해 보이고 턱주름이나 목주름이 생긴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방이 처지면서 안쪽에 있는 근육도 약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이 팻 티슈나 이런 부분이 내려왔을 때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프팅이죠. 근데 사실 이 리프팅이란 면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맨디블라 septum과 조울 팻을 나누는 이 인대가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밑으로 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울 팻 자체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 조울 팻만을 우리가 리프팅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해도 이 하얗게 있는 인대 자체는 그대로 잘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핵심적으로는 이 인대 자체를 타이트하게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 논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만큼 내가 어느 부분이 처져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논문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이 문제냐 혹은 전체적으로 바깥쪽 부분까지
목 근육이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냐? 보통은 목 근육이 바깥쪽부터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라테럴 넥 리프트라고 해서 이 바깥쪽에 지금 보이는 턱 밑쪽에 보이는 이 근육을 이 귀 아래쪽에 있는 근육까지 당겨서 올려줘서 꼬매주는 거. 왜냐하면 근육이 처졌으니까요. 이걸 보통 라테럴, 바깥쪽의 목 근육을 리프팅 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앞쪽에서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앞쪽 가운데 쪽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이 처진 부분은 보통 젊으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 턱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흡입하거나 혹은 늘어져 있는 밑쪽에 있는 근육을 서로 꼬매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젊으신 분들은 가운데 쪽을 부분 쪽으로 지방 흡입과 근육을 이중턱 근육을 묶는 이중턱 근육 묶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흔하고요.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시면서 전체적으로 탄력 자체가 떨어져서 바깥쪽 근육까지 처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바깥쪽 근육도 당겨주는 목 근육 거장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어떻죠? 기본적으로 목주름이 지면서 가운데가 파이면서 전체적으로 목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바깥쪽 부분까지 당겨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목주름이나 이런 턱 밑을 수술할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땐 결국 실루엣인데요. 이 턱 앞쪽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조직이 많은데 비해서 턱 자체의 뼈 자체가 작으니까 조직들이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니오플라스티나 아니면 턱 뼈를 전진시키거나 혹은 보형물을 넣어서 쉐입을 만들어줘서 좀 더 이 부분이 들어가 보일 수 있게. 왜냐면 피부가 당겨지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좀 더 들어가 보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분들처럼 바깥쪽이 처진 경우에는 바깥쪽에 라테럴 넥 리프트 수술을 같이 해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사실 메디얼 렉이라는 부분은 크게 수술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디얼 렉은 결국 가운데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쪽에 대해서는 크게 이런 아이디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라테럴 렉에서는 리미티드하게 오픈하면서 당기는 거였고요. 대부분 이제 턱 쪽에 지방 흡입을 하는 게 이때 90년대까지는 가장 흔했었고 9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메디알 렉 쪽은 메디al application with central plastima plastic라고 해서 결국 우리가 이중턱 근육 묶기와 이제 라테럴 렉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으로 이제 당겨주는 이 수술과 라이포석션 지방 흡입이 같이 시행이 됐던 거고요.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장 흔한 건 메디al application을 하면서 우리가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면서 플라티스마 이 바깥쪽 근육에 처진 플라티스마를 이렇게 귀 아래쪽에 있는 근육에 묶어주는 이 수술이 지금은 가장 테크닉적으로 발달된 테크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대에 따라서도 좀 더 이렇게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서브멘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 아래쪽 부분을 말하는 건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자체는 근육도 같이 영향을 주는 부위라서 보통 이중턱 근육 묶기를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바깥쪽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바깥쪽 근육까지 처지면서 주름이 지는 경우에는 이제 라테럴 쪽에서 바깥쪽에서 근육을 당겨주는 수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라테럴 넥 리프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이 가운데에 서브멘탈을 플리케이션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스패닝 수처로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당겨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셜하고 넥 스킨을 일단은 피부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팻이 맞은 거냐, 아니면 밴드가 있는 거냐, 혹은 근육이 처진 거냐, 이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라테럴 플라티스마의 윈도우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느냐, 그래서 얘가 처짐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투어나 이제 맨디블라 septum 쪽의 컨투어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이중턱 묶기나 이런 플랜을 정확히 짜는 게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넥 리프트나 이중턱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은 본인이 현재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수술적인 플랜이나 실질적인 플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가운데 부분인 거고요.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밴드가 있는지 바깥쪽에 근육이 많이 처졌는지 이것이 핵심적인 부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술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논문을 보면서 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논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물론 아카데믹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공인된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제가 다른 거짓된 정보나 아니면 허황된 정보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자. 결국 모든 수술의 핵심은 그거죠. 그런데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가운데 부분 쪽에 지방이 과다하거나 근육 자체가 좀 더 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두터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수술은 이제 지방을 흡입하고 그리고 근육을 묶는 플라티즈마 수술이 필요한 경우고요. 나이가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결국에는 이 목에 있는 근육 자체가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밴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라테럴 렉 리프팅이나 혹은 지방 흡입.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느끼시겠지만 지방 자체가 많아서 이게 흘러내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근육의 탄력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얼굴 부위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얼굴 부위는 지방이 처지면서 지방의 포션이 작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얼굴이 변화한다면 넥 쪽은 근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서 결국 잔주름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눈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 가끔씩 이런 시간은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애교 근육이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애교가 위쪽에서 눌러주면서 약해진 부분으로 지방이 튀어나오는 게